안녕하세요. SF펀타이 도서관 관장 전홍식입니다. 도서관 캐스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도서관에 있는 여러 작품들, 그 중에서 재미있는 SF를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저희 도서관에는요, 한 18,000권 정도의 도서가 있어요. 소설, 만화, 잡지 등등 여러 가지 작품을 골라서 말이죠. 그 중에는 물론 SF도 있고 판타지도 있는데 SF의 비율이 저 높은 편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주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한 거기도 해요. 제가 좋아하고 또한 그런 작품들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별을 좋아하는 표독이라고 종종 얘기했으니까요. 자, 지난 시간에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 중에서 하나, 낙원의 샘이라는 작품을 소개드렸습니다. 아서 시 클라크의 소설이고요. 네. 낙원의 샘은 궤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우주로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대우주로 나간 얘기입니다. 왜 하필 궤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대우주로 나가는가? 우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우주로 나간다는 것은 우주로 올라가서 거기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겪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편하게 우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우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주로 나간다면 우주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대우주라는 말을 제가 자주 사용하는데 도대체 대우주가 뭐냐? 대우주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대우주라는 말을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우주라는 말을 가장 잘 어울리는 작가는 알고 있어요. 바로 일본의 마츠모토 레이지라는 만화가입니다. 마츠모토 레이지는 여러가지 많은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특히 대우주라는 말에 어울리는 작품들을 많이 썼어요. 10만 광년이 넘는, 16만 광년이 넘는 거리를 넘어가서 행성을 찾아가는 우주전 야마토, 한 척의 배에 의존하여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활약을 하게 되는 우주 해적 하로, 그리고 저 멀리 우주로부터 거대한 별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 천년 여왕 같은 작품 말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우주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린 작품이 있으니 바로 이 작품, 은하철도 999입니다. 은하철도 999는요, 제 개인적으로 마츠모토 레이지 세계, 마츠모토 레이지 유니버스의 가장 중요한 작품이 키워드인 작품인 동시에 물론 인기도 가장 좋은 작품이지만요, 그리고 가장 깊은 의미를 가진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은하철도 999는요 1970년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TV에서 애니메이션, 극장에서 극장판도 이제 상영하기도 해서 개봉이 아니라 방송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애니메이션이 소개되면서 사람들에게 친숙해졌죠. 노래가 참 멋있어요. 네,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기차는 은하수에 지고 하면서 되게 멋있어요. 자, 은하수를 넘어서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주로 나가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열차가 달려가고 올라가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열차를 넘어서 우주 각지를 나면서 다양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은하철도 999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구에서, 지구는 빈부격차가 무진장 심한 시대예요. 어느 정도로 심한가? 부자들은 자기 몸을 사이보그로, 기계로 바꿔서 거의 영원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상황이고요. 그 부자들의 변덕에 의해서 사냥감이 되기도 해요. 부자들은 서민들을 마치 동물처럼 사냥해서 심지어는 박제를 해가지고 벽에다 걸어놓고 장식을 하곤 합니다. 그런 와중에 주인공 테츠로, 철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고 철이라고 해줍시다. 철이는 어머니를 기계백작이라는 자에 의해서 어머니를 잃게 돼요. 그리고 겨우겨우 살아나온 철이 앞에 한 명의 여성이 나타납니다. 어째서인지 어머니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녀 이름은 메텔. 그 메텔은 철이에게 한 자루의 총과 한 장의 기차표를 내밉니다. 그 기차표가 바로 은하철도 999
탑승할 수 있는 기차표예요. 은하철도의 999의 종착지는 안드로메다라고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 시작됩니다. 안드로메다로 가게 되면 사람들은 무료로 기계몸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어머니는 테츠로에게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꼭 안드로메다로 가서 어머니와 기계몸을 얻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목보다도 더 오래 살렴. 네, 어머니께서 남기신 말에 따라서, 그리고 어머니께서 남긴 말을 따라 기계몸이 되겠다! 그러면서 철이는 메탈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은하철도 999는 안드로메다를 향해 기나긴 여정을 가게 돼요. TV 애니메이션으로서는 약 113화에 걸친 방대한 시간이었고요. 만화책으로는 14권에 가깝니다. 판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요. 그 가는 여정이 쉬운 것은 아니죠. 은하철도 999는 중간중간에 기착을 하게 돼요. 근데 기착한 장소에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굉장히 문명이 낡은 문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낡은 증기기관차 모양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주를 넘나드는 우주선인 거죠. 자, 이 은하철도 999는 중간중간에 여러 별에게 들게 됩니다. 각각의 별에 들러서 하루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승객들은 밖으로 나가서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출발 전에는 열차에 도착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정시 출발이니까. 그 하루 동안 철이가 메탈과 함께 각각의 별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건을 겪게 돼요. 인간들의 온갖 욕망들, 물론 그 중에는 인간이 아니라 외계인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때로는 하럭선장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해적인 에스메랄다 같은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하록이 여기 등장하는 것은 어쨌거나 외전적인 설정인 거죠. 하나의 세계관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요. 자, 그러한 여정을 통해서 그 와중에는 테츠로처럼 안드로메다로 가기 위해서 은하철도 999를 밀항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걸 위해서 은하철도 999에 타기 위해서 테츠로를 인질로 삼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열차표를 뺏기 위해서 막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온갖 종류의 욕망이, 온갖 종류의 시련이 테츠로 앞에 펼쳐집니다. 철이 앞에. 그리고 철이는 그러한 시련을 거치면서 점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에 따라서 어머니가 말한 대로 그냥 기계몸을 갖기 위해서 우주로 나왔던 철이가 어느새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어른으로서 성장해가는 것, 펼쳐지는 거죠. 그 와중에 어머니하고 똑같이 닮게 생긴 메텔이 같이 하게 됩니다. 이 메텔이라는 존재가 어머니랑 똑같이 생긴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메텔이 철이에게 있어서 연인이나 친구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어머니 같은 존재로서 그려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없이 자애로운 어머니, 한없이 보호해주는 어머니. 철이가 자신의 어머니를 잃었지만 아직까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철이는 메텔이란 존재의 보호를 받으면서, 메텔이란 존재의 응원을 받으면서 은하철도의 여정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적지인 안드로메다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결말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하철도 999의 결말이. 일단은요, 은하철도 999는 만화책 원작으로 봤을 때 한 번 완결됐다가 그 속편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보면 요 14권에서 은하철도 999가 일단은 완결이 나게 돼요. 하지만 이게 1979년에 완결됐습니다. 1996년에 그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터널 편이 연재가 돼야 돼요. 이터널 편에서는 또 여러 가지 여러정이 계속
다양하게 펼쳐지게 되는데, 일단은 이 은하철도 999의 진정한 이야기는 안드로메다 편에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TV 애니메이션 113화짜리 TV 애니메이션, 그리고 TV 애니메이션이 끝나기 전에 나왔던 극장판, 이 각각의 작품에서 안드로메다에서 이야기가 완결되게 돼요. 그런데 그 세 개의 결말이 각각 다르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선은요, 제일 먼저 끝난 건 극장판이었습니다. TV판이 완성되기 전에, 완결나기 전에 극장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하고, 거기서는 TV판과는 다른 결말을 보여줘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익숙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인 TV판의 결말을 먼저 얘기해보죠. TV판의 결말에서 주인공은 안드로메다에 도착합니다. 안드로메다 성운. 자, 거기에서 행성 메텔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요. 그리고 기계 몸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프로메슘 여왕은 기계 몸을 공짜로 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기계 몸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메텔이 얘기해요. 잠깐만요. 분명히 24시간 여유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철이는 고민을 해요. 자, 일단 어머니 말을 바꾸서 출발했고요. 장장 113화에 걸쳐서 112화 100화가 넘는 그런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고민한다는 거예요. 기계 몸이 될까 말까. 도대체 왜 황당 이제 와서 고민하느냐 라고 생각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처음에 출발할 시점에 철이는 아직 한 사람의 어른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선택해서 길을 간 게 아니었고, 눈앞에 나타난 기차표를 손에 넣고, 그리고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그냥 왔을 뿐이에요. 그러나 100화가 넘는 긴 시간에 걸쳐서 철이는 수많은 별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만남을 했고 수많은 헤어짐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했죠. 철이는 생각합니다. 고민해요. 기계 몸을 얻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말 의미가 있느냐. 자, 그런데 철이는 기계 몸을 얻는다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 그런데 기계 몸, 안드로메다에는요, 이제 행성 메텔에는 기계 몸을 얻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뭔가 이상해요. 왜냐고요? 그 기계 몸을 얻은 사람들이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술 처마시고 여기저기 뒹굴뒹굴. 이 사람들에게는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고, 술을 아무리 처먹어도 죽진 않아요. 기계 몸이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듯한 느낌. 거기서 철이가 깨닫게 되죠. 정말로 기계 몸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다. 인간이란 것은 한정된 삶을 살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계 몸이 되는 걸 거부합니다. 프로메슘 여왕은 분노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 철이는 결국엔 안드로메다를 떠나서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TV판의 결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결말이기도 해요. 기계 몸이 되는데 기계 몸을 거부한다. 그런데 말이죠, 극장판은 달라요. 극장판에서 도착한 장소는 행성 프로메슘. 프로메슘 여왕이 지배하고 있는 장소인데, 거기서 주인공에게 여왕이 얘기합니다. 나사가 되라고. 알고 보니까 은하철도 999를 타고 온 사람들은 그곳에서 행성을 이루는 부품이 되는 겁니다. 기계 몸이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나사가 되면서 의지를 갖지 못한 존재가 되게 됩니다. 메텔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나사로 만드는 일을 해왔던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죠. 지금까지 어머니처럼 믿고 따라왔던 사람이 사실은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프로메슘 여왕의 딸이다 라는 거 사실도 몰랐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안드로메다로 가는 목적이 자신을 나사로 만들려는 것이다 라는 거 말이에요. 사실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메텔은 이 프로메슘을 파괴하고 싶어하고 파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사람들이 나사가 되게 했어요. 나사들은 언젠가 이 프로메슘을 파괴하는데 공헌하겠다라는 식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테츠로 처리를 나사로 만든 상황에서 메텔은 고민하게 되고 테츠로 역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나사가 되는 길을 나사가 되지 않기로 합니다. 포기해요. 그리고 지구로 향하죠. 그렇죠. 자기 의지를 잃어버리는데 아무리 내가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나사가 돼서 그렇게 영원하게 그건 삶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극장판 결말입니다. 극장판은 그거 이외에도 나중에 사연 그 안녕 은하철도 999 그 다음에 그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터널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런 작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일단 어쨌든 처리의 여행은 여기서 일단 일단락이 됩니다. 안드로메다까지 왔지만 결국에는 횡성 프로메슘의 일부가 되는 것은 포기하게 돼요. 거절하게 돼요. 그런데 말이죠. 재밌는 것은 그 이후에 끝난 원작은 결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 내용은 똑같아요. 처리가 도착했고 그리고 나사가 돼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돼요. 안드로메다 속성 대 안드로메다. 나중에는 프로메슘이라는 설정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나옵니다. 자 처리가 얻게 될 기계 몸이에요. 이건 나사예요. 나사의 모양이 기계 몸이죠. 나사 몸이라니 말도 안 돼요. 여왕 프로메슘 폐하께서 처리인 심하시고 혹성을 떠받치는 중요 부분의 나사로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셨어요. 자, 나사가 되게 된 겁니다. 난데없이. 메텔은 떠났어요.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런데 처리한테 기계몸이 주어지는데 그 기계몸이 나사예요.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만약 거부하면 메텔님이 극형에 처해질 거예요. 사형에 당하게 되겠죠. 자신의 의지를 잃게 되지만 메텔은 살아날 수 있다. 여기서 테츠로는 극장판과는 다른 결말을 맺습니다.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나사가 되기로 한 겁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나사가 되겠어요. 메텔은 목숨을 걸고 나와 여행해 줬으니까. 지금 처리는 아무 후회도 하지 않았다. 스스로 가고 싶었던 곳에 스스로 의지로 왔기 때문에 단지 어떤 식으로 끝나게 될지 알 수 없었을 뿐이었다. 결코 희망을 버린 게 아니었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기계몸을 갖게 될지는 약속하지 않았다. 전 꿈을 쫓아 여기로 온 것이다 라면서 나사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메텔은 그걸 알게 되죠. 처리는 나사가 되겠다고 했어. 한정된 생명이니까 인간은 평생 동안 열심히 노력한다고 말했어. 처리가 날 구하려고 나사가 되겠다고 말했어. 난 처리의 꿈을 짓밟은 여자야. 처리의 희망과 미래를 날려버린 여자. 나를 마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있어. 그래, 난 마녀야. 메텔은 자기의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뇌하게 되죠. 철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더욱더 고뇌하게 돼요. 그 위에도 물론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리고 결말이 나게 됩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원작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결말이에요. 상당히 흥미로워요. 물론 메텔이 그렇게 희생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자기를 속여온 사람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임무였단 말이죠. 그런데 철이는 그런 메텔을 위해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의 선택으로 왔기 때문에 기계 몸이 어떤 몸을 가진지를 약속받지 않았다. 내 선택을 따라서 기계 몸을 얻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 나는 나사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TV판 애니메, TV의 결말, 굉장히 보편적인 결말이에요. 아이들도 많이 보는 작품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결말일 겁니다. 기계 몸이 돼야 되지만 기계 몸이 아니다. 난 인간으로 남겠어 하면서 인간으로 남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극장판의 결말도 나름대로 의미 있습니다. 예, 나사가 돼야 된다. 하지만 아니야, 나는 나사가 되지 않겠어 라고 거부하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선택이니까. 하지만 은하철도국에 14권에 걸쳐서 메텔과 함께 여행을 해온 철이는 자신의 선택으로 나사가 되는 길을 선택해요. 그 결말이 지극히 마츠모토 레이지 스타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츠모토 레이지는 대우주는 남자들의 바다, 남자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사람이에요. 우주로 떠나는 남자들의 모습들, 미지의 여정을 통해서 선택을 해서 스스로의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남자들의 얘기를 그려냅니다. 그러한 결말에 한편 그런 와중에서도 그들을 지켜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그려내기도 했죠. 어머니와 같은 메텔을 살리기 위해서, 물론 단순히 메텔을 살리기 위해서만은 아니지만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 나사의 대인에게 선택한 철이, 거기서 일단 은하철도 구구의 얘기는 일단락됩니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나서 15권, 자, 은하철도 구구의 그 다음 얘기들이 나오게 돼요. 이른바 이터널 편이라고 하는 시리즈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20권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21권은 완결인데 21권 마지막 편에서는 앞부분에 약간의 그 이터널 편의 결말 부분에 해당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행을 마치게 되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여행을 다시 한번 마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하철도 이야기라는 이야기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은하철도 구구의 이야기는 적어도 테츠로, 철이와 메텔의 모험은 일단 14권, 즉 안드로메다 편에서 일단락 되었다라고 말이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외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결말이 정말 매력적이었고 정말 그럴듯했어요. 마츠모토 레이지는 나중에 자신의 모든 작품들이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설정을 두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서로 간의 작품들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은 행성 프로메시움의 여왕인 프로메시움이 사실 누구냐? 그는 바로 천년 여왕이었다 라는 예약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한편 그 밖에도 이제 하록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품들 연결하고, 그리고 이 은하철도 구구 같은 경우는 외전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터널 편 이후에도 은하철도 이야기, 은하철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은하철도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메텔을 주역으로 해서 메텔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여행을 하게 되는가, 그런 내용들. 그래서 프로메시움이 왜 이런 식의 행동을 하게 되는가, 왜 천년 여왕이었던 그 존재가 왜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기계 제국을 만들어서 그런 식의 세계를 만들어내는가 같은 설정을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러한 모든 설정이 없더라 하더라도
14권의 책 원작을 통해서 은하철도구구의 모든 매력은 다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한 명의 소년이 인간으로서 어른으로서 성장하는 이야기예요. 어머니를 보호받으면서 성장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길로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성장을 거쳐서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에 따라서 단지 우주로 나갔던 그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이야기. 저는 그런 점에서 극장판도 재밌고 TV편도 재밌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은하철도구구의 이야기는 저는 원작이 가장 완성도가 높고 특히 14권에서 일단 완결나는 그 이야기로서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은하철도구구는요, 미야모토 겐지의 소설, 동화 은하철도의 밤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은하철도의 밤은 하룻밤의 꿈과 같은 철도여행을 통해서 소년이 성장해가 나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소녀의 성장과 이별, 그런 이야기들을 바로 마츠모토 레이지는 그려내고 싶었다고 생각해요. 대우주를 무대로. 그리고 그런 대우주를 무대로 한 이야기, 은하철도 999 원작이 가장 잘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은하철도 999 원작을 찾아보는 건 쉽진 않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다 정발되어 나왔어요. 21권을 제외하고. 이게 좀 아쉽긴 한데 20권까지만 보더라도 충분합니다. 물론 14권만 보더라도 일단 은하철도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뭐 근처에 대여점이라던가 아니면 도서관, 물론 저희 도서관에는 20권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보셔도 좋을 겁니다. 은하철도 999 대우주의 꿈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면, 그리고 대우주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면 한 번쯤 은하철도 999를 보시길 권합니다.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말이죠. 70년도에 나왔던 작품이지만 지금 보더라도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아요. TV 애니메이션도 극장판도 좋습니다. 아니면 요즘에 나오고 있는 뭐 메텔 교양시편 메텔이라던가 메텔 교양시라던가 그다음 메텔의 레전드 오브 메텔이라던가 뭐 여튼 그러한 외전 편들을 보고 나서 관심을 가져도 좋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작품 마츠모토 레이지가 만들고 싶었던 이 원작, 그리고 마츠모토 레이지가 그 원작을 써가면서 수년에 걸쳐도 원작을 써가면서 성장한 결과 마무리했던 이야기, 그거를 한번 즐겁게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대우주의 꿈, 그리고 저 대우주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전홍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